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생제 균에 맞게 쓰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이 있으면은요, 이 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 바로 항생제죠. 예.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항생제는 균에 맞게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사실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그게 헐렁하게 돼 있습니다. 헐렁하게. 제가 이제 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좀 하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인공지능 쪽의 전문가. 물론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인공지능 쪽에는 전문가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개발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균이 이제 있으면은 그 균에 맞춰서 항생제를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균이랑,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어떤 상태 같은 거를 이제 쭉 다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항생제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인공지능으로 하면 별로 뭐 의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대부분의 이 의료 인공지능 쪽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갈 길이 아주 너무 멉니다. 물론 뭐,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현재 수준은요, 정말 택도 없으면 택도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왜 택도 없냐면은요. 자, 환자분이 이렇게 오죠. 환자분 이제 감염 질환이니까 열이 날 겁니다. 열, 피버. 그러니까 열이 나는 이제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죠? 병력 청취를 하겠죠. 어디 뭐 여행 갔다 온 데는 없는지, 그러니까 열이 났다면 뭐 패턴은 어떤지, 다른 뭐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체크를 할 겁니다. 신체 검진도 하겠죠. 목 부위도 뭐 살펴보고, 림프절 커져 있는 게 없는지, 또 다른 뭐 어떤 에스카나 뭐 피부 쪽에 뭐 발진 같은 건 없는지,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검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요, 딱 진단이 튀어나오나요? 진단?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의사가 이제 환자 말 듣고 대충 만져보고 뭐 이렇게 청진기로 듣고 뭐 눈 보고 뭐 배 좀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이러면은 진단이 탁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때 나오는 거는 진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임프레션이라고 해요. 임프레션. 영어로는 임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상입니다. 인상. 첫인상. 환자를 보고 났을 때 대충 어떤 쪽의 병일 것 같다, 이 정도 그냥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그러니까 진단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진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단은 언제 되는 거냐면 피 검사도 하겠죠. 피 검사도 하고 뭐 영상 검사,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겠죠. 그리고 이제 감염 질환이 의심이 되면 균을 갖다가 염색도 한번 해보고 균 배양 검사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피검사, 영상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어떤 느낌의 범위를 좁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확진은 언제 되는 거냐면, 이 균이 배양이 됐을 때, 균이 이렇게 딱 나오면, 균이 이제 배양이 됐으면, 그때 확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항생제를요, 딱 균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때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예, 실제로 이런 요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정요법이라고 해요. 확정요법. 딱 맞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균이 나왔으니까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보세요. 이렇게 이제 진단의 느낌을 갖고 있고, 이런 검사해가지고, 균 염색도 하고, 배양도 하고, 이러는데 어때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 특히 이제 균이 배양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는 몰라요. 예, 그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내비둡니까? 그렇진 않죠. 그 사이에 되게 심각한 질환일 경우에는 환자 코스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배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균을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래나 뭐 이런 걸 소변이라든지, 그러니까 요로 감염 같은 경우에 소변이 되고, 이제 뭐 기도 감염, 화기도라든지 뭐 폐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객담이 되겠죠. 객담. 가래 뱉어가지고 주시면 그게 다 배양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게 배양이 안 되는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배양이 안 됐으니까 항생제 안 쓸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느낌, 첫 인상, 요걸 기반으로 항생제를 쓰거나 아니면은 대략적인 피검사와 영상검사 결과까지 확인을 하고, 왜냐면 피검사 영상이 되게 빨리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요거까지 확인을 하고 항생제를 스타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를 쓰는, 이렇게 항생제를 쓰는 요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험적 요법이라고 해요. 경험적 요법.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를 쓰는 겁니다. 항생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균이 만약에 배양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확정요법 항생제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 입원을 해가지고요, 그 균이 어떤 균이 나오는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은 배양 검사를 3일 연속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결핵이에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3번 하기도 하고요, 3일 동안 3번 하기도 하고, 하루에 3번을 다 뭐 연달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경험적 요법을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균이 만약에 안 자랐어요. 그러면 확정 요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환자분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 요법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항생제 뭔지 모르는데, 지금 균이 뭔지 모르는데 경험적 요법으로 효과가 없어. 그러면은 다른 경험적 요법, 조금 더 강한, 그러니까 스텝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스텝업, 다른 경험적 요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적 요법에도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양이라는 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균이 뭐 나오고 사람 팩돌 딱딱딱딱 입력을 하면 그거에 맞게 항생제, 이 단계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항생제, 근데 설사 이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는 뭐 별로 인공지능이 들어갈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항생제를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책 보면 다 나와 있고요. 뭐 책이 아니더라도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뭐 그걸 굳이 이런 간단한 거를 굳이 뭐 인공지능까지 동원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분을 보고 병력 청취, 심체 검진 이런 거 이 정보를 입력하면은 항생제를 추천해주는, 이런 걸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럼 피검사, 영상검사 다 넣어야 되겠죠? 이거 요새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거 다 넣고 항생제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차라리 그냥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이건 그냥 모든 의료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또 작업이 되는 거죠. 이런 병력이라는 게요, 이게 그냥 한마디 이렇게 그냥 적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객관화 시켜서 뭐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는 아주 요원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항생제 균에 맞게 쓰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경험적 요법이 있고 이 확정 요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 항생제 쓰는 것은 이 경험적 요법이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